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새벽입니다. 전우식입니다. 요즘 정치판 휘저는 뉴스메이커, 이슈메이커는 단연코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입니다. 그리고 한동훈과 이재명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윤석열 대통령은 술자리든 밥 먹는 자리든 화제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조연급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주연급의 한 명 한동훈은 오늘 윤한 회동을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제 한동훈을 보수의 스타로 보지 않습니다. 그가 장인 2월이죠. 국회에서 나에게도 화양연화의 시절이 있었다면 문재인 정권 초기였다. 나한테 꼭 같은 시절이 있었다면 문재인 정권 초기다. 그때 민주당도 나에게 박수를 쳤다. 나는 그때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을 때부터 나는 한동훈에 대한 그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한동훈은 인간적으로 예의를 잃었습니다. 보수 인사 200여 명이 구속이 되고 몇 명은 떨어져 죽기도 했습니다. 그 한세린 세월을 한동훈은 화양연화라고 불렀습니다. 그 한동훈은 작년 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와서 총선에서 사상 최대의 참패를 하고도 물러나는 척 하다가 다시 당대표에 롤백을 했습니다. 아주 놀라운 변신입니다. 한동훈은 자신이 모시던 윤석열의 비상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문재인은 일개 검사 윤석열을 박근혜 공소유지를 위해 5단계나 특진을 시켜서 그 건너뛰는 진급을 시켜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을 하고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윤석열은 그 덕분에 부장검사에서 불과 5년 만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 이런 유례가 없을 겁니다. 그걸 한동훈은 옆에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최단 기간에 특검의 수사팀장이 대통령으로 신분이 바뀌는 걸 옆에서 지켜본 한동훈은 권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 점을 걱정하는 겁니다. 솔직히 그런 한동훈에게 정치적 소양이나 정치 철학을 기대한다는 것은 난센스입니다. 철학이 빈곤한 게 아니라 애초에 정치적 철학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인지 한동훈은 유독 국민의 눈높이를 자주 말합니다. 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 그는 말과 행동, 심지어 패션에서도 대중을 지나치게 의식합니다. 전형적인 이미지 정치인이거나 대중의 무엇이든 영합하려는 포퓰리스트로 보일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다시 묻겠습니다. 왜 그는 자기 상패가 없을까요? 역시 답은 똑같습니다. 오직 대중적 인기만을 생각할 뿐 철학이 빈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주변에는 내가 보기에 정치를 잘못 배웠거나 잘못 이해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자신들은 포퓰리스트를 증오한다면서 막상 대중의 철저히 영합하는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 기가 막힙니다. 자기 철학이 없으니까 좌파를 하다가 우파로 넘어오고 그래서 스스로를 뉴레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정말 기가 막히는 자들입니다. 지난 총선 공천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동훈이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확신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쨌든 한동훈은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구했고 윤 대통령은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자 한 달 만에 대통령실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해서 한동훈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독대가 아니라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하는 차담회라는 면담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동훈께는 노골적으로 독대가 아닌 것에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배석을 한다고 하니 당대표 비서실장도 같이 동석을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한 이가 작년 연말 비대위원장으로 왔는데 벌써 한동훈계가 만들어져서 적어도 20명 이상이 되었다면 그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어쨌든 한동훈은 민생도 상관이 없고 이재명이나 문재인을 공격하는 것보다 오직 지금 용산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용산과의 차별화, 그것이 자기의 살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당장 11월 2일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를 연다는 민주당보다 한동훈이 더 끌어올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의 절박한 처지를 생각하면 무슨 빌미를 빌려서라도 무슨 빌미를 떼서라도 윤석열을 끌어내리자고 몰리들 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롱패딩을 준비하자
이 날씨가 추워졌으니까 롱패딩을 준비하자며 국정감사가 끝나는 11월 일찌감치 거리로 나설 명분을 찾는 중입니다. 이제 11월 달에는 거리 투쟁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판에 한동훈은 허심탄회한 대화로 오해를 풀자며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미 한동훈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담회를 하자고 한 것인데 이런 두 사람의 사이에 패이기 시작한 불신이 높은 조금씩 사람을 빠지게 해서 마침내 완전히 관계를 단절시키는 법입니다. 말하자면 한동훈이 정무수석에게 나 대통령에게 독대를 하게 좀 해주시오. 이렇게 한 다음에 나 이거 언론에 흘릴 거야.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겁박한 그 이후 조금씩 늪에 빠지들면 헤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불신이 높은 한동훈이 자신과 윤 대통령을 모든 걸 함께 해온 동반자라는 인식을 넘어 권력의 동업자로 인식하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나하고 대통령은 동반자가 아니라 동업자다. 이 의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언제든 배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 윤 대통령은 한동훈에 대해서 권력을 나눠 가지자 이런 발칙한 요구를 하는 내부자로 인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의 적 이상으로 내부의 적이 무서운 것입니다. 저는 어제 MBC 뉴스회전에서 이번 용산의 윤한회동을 김건희 여사 문제를 두고 벌이는 윤한의 삿바싸움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동훈은 윤석열을 돕는다거나 보수 정권을 위해 계책을 낸다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다그쳐서 뭔가를 쟁취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이번 회동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구해서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이끌어냈다. 아마 이게 한동훈이 노렸던 최선의 결과였을 겁니다. 아마 윤 대통령은 그런 한동훈에게 묻고 싶을 것입니다. 과연 당신이 보기에 내 아내 김건희는 규탄해야 할 권력자인가? 그렇지 않다면 왜 3대 요구안을 내놓는 것인가?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구명 때문에 윤 대통령을 집중 공격을 합니다. 그 수단의 하나로 김건희 여사를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훈이 3대 요구안은 무슨 근거에서 나온 것인가? 그 3대 요구안은 대통령실 안에 인적 쇄신을 하라는 것. 쉽게 말하면 김건희 라인을 직결해라. 그리고 김건희의 대외 활동을 중단하라는 것. 그리고 의혹 규명에 협조를 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제부터 일절 나서지 말고 특검 같은 진실 규명 절차에 응하라는 요구입니다. 이럴 것 같으면 왜 진작 특검을 받자고 하지 않은 것입니까? 어쨌든 한동훈 측은 국정 현안을 폭넓게 논의한다고 했지만 아마도 김건희 여사 문제와 의료 대란 외에 그런 의정 갈등 외에 그 어떤 국정 현안도 대화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전국의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예상은 처음부터 억측에 지나지 않을 터였습니다. 과연 윤한회동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윤 대통령은 한동훈을 20일 어제 용산 대통령실 앞에 있는 잔디밭 앞에 파인그라스라는 곳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 파인그라스라는 곳에서 1시간 21분 동안 면담을 했습니다. 이 회동은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한 지 한 달 만에 성사가 됐습니다. 애초 이날 회동은 오후 4시 30분부터 시작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마르크리트 나토 사무총장과의 전화통화 등 긴급한 외교 일정을 소화하느라고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아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그것 때문에 나토 사무총장과 통화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히는 오후 4시 54분부터 윤한회동이 시작이 됐는데 약 81분 만에 끝났습니다. 두 사람의 회동에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말씀드린 대로 배석을 했습니다. 회담에 앞서 두 사람은 10여 분 동안 파인그라스 잔디밭에서 어린이 정원까지 함께 산책을 했는데 이때 정진석과 홍철호 정무수석 그리고 이도훈 홍보수석 등 일부 참모들이 동행을 했습니다. 회동이 끝난 뒤에 기자들은 국회 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회동 결과를 알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한동훈 대표가 박충마 비서실장을 통해 전달을 한 회동 결과는
아주 몸이 건조한 내용뿐이었습니다. 박정하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7시 25분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대표가 직접 구술로 전한 내용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나빠지고 있는 민심과 여론 상황, 이에 따른 과감한 변화와 쇄신의 필요성을 말씀드렸다. 한동훈은 윤 대통령과의 회동을 마친 후에 국회를 찾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박정하의 말입니다. 김건희 여사 이슈 해소와 관련해서 앞서 밝혔던 세 가지 방안도 말씀을 드렸다. 즉 대통령실 인적 쇄신, 대외활동 중단, 의혹 사항 등에 대한 설명 및 해소다. 특별감찰관 임명의 진행 필요성과 여야 의정협의체의 조속한 출범 필요성을 말씀드렸다. 한 대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빨간색 문서 파일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박정하는 또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우리 정부의 개혁 정책,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지지하고 당이 적극 지원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렸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개혁의 추진 동력을 위해서라도 부담되는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쉽게 말해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해소를 빨리 하고 갑시다. 이런 건의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이까지는 우리 모두가 예상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대통령의 대답이 없었습니다. 박정하는 한동훈 대표의 구술 내용을 읽어내려간 이후에 윤 대통령의 반응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함구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의 답변이나 반응을 말씀드린 건 적절하지 않다. 제가 회동에 배석하지 않았고 한 대표에게 구술 내용을 전달받은 것이라 질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 박정하는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의 요구사항에 대해 공감대를 가졌다거나 받아들인 게 있었느냐 하는 질문에도 아무런 답변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것입니다. 용산에 확인해 보라. 근데 용산도 침묵을 지켰죠. 심지어 기자들이 한 대표가 회동을 마친 뒤에 어떤 표정이 있느냐 이렇게 묻자 박정하는 이런 현답을 내놨습니다. 해가 다 진 상황이라 표정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참 기가 막힙니다. 두 사람의 면담은 지난 7월 30일 이후 2달여 만이죠. 당시에도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한 채로 약 1시간 30분 동안의 비공개 면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4일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만찬이 있었지만 한 대표는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어제 윤한 회동 후에 한동훈 대표는 국회로 돌아가 직접 회담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이 브리핑은 없었습니다. 박정하가 한동훈의 말을 그대로 적어와서 구술을 했을 뿐입니다. 대통령실의 브리핑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동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건희 여사 문제가 핵심 사안으로 테이블에 올라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그리고 의혹 규명을 위한 절차 협조 등 3대 요구를 제시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혹 규명을 위한 절차 협조란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일부 언론은 명태균에 대한 용산의 해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야당이 물고 늘어지는 특검에 대한 논의가 아니었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의대 정원위원화도 요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문과 방송은 밤 10시가 넘자 일찌감치 회동 결렬을 보도했습니다. 제일 먼저 경향신문을 시작으로 조선일보에 이르기까지 신문들은 이눈치 저눈치를 보다가 결국 회동은 아무 결과를 얻지 못했다. 맹탕 회동이었다. 이런 보도를 공식화했습니다.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대통령실 인적 쇄신, 특별감찰관 임명 등 쇄신책을 요구를 했지만 윤 대통령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친 것입니다.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은 한 대표 요구를 전면 반박했다고 썼습니다. 신문이 당 고위 관계자 등과의 통화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김 여사 활동 중단 요구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제는 이미 하고 있다. 이 정도면 활동을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제2부속실이 생기면 다 괜찮으실 거다. 그러니까 활동 자제를 거절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활동 자제를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 등을 두고는
반헌법적이라면 또 거절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세 번째 요구조항에 연관된 것일 텐데 김건희 특검법을 이거는 반헌법적이다. 딱 잘라서 거절을 한 겁니다. 특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본 거죠. 인적쇄신 요구에도 반발을 했습니다. 조치할 것이 없다. 절대 안 된다. 당 관계자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반응이 시큰둥했던 것 같다. 아무것도 수용하지 않았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 이 관계자가 한 말은 더 실망적입니다. 4시 30분에 만나기로 했는데 늦은 것, 그리고 6시에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마지못해 한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다. 그 6시에 약속이 있으니까 자 이제 그만하고 헤어집시다. 이렇게 헤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은 아주 다릅니다. 1시간 20분간 분위기가 좋았다. 파인그라스에 들어가기 전 잔디마당에서 산책도 하고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안다. 이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헌정유리를 막아내고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 당정이 하나 되지 않은데 의견을 같이 했다. 두 분이 파인그라스로 들어가고 나갈 때 표정도 밝았다. 언론은 윤 대통령이 면담을 시작하며 자주 쓰는 말이죠. 우리 한동훈 대표 이렇게 부른 사실을 주목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리고 한동훈에게는 제로 콜라가 제공이 되는데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한동훈이 좋아하는 제로 콜라를 준비하라고 직접 지시를 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저 친구는 뭘 잘 먹는다는 것까지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이 이렇게 된 건 10월 16일 기초단체장 보궐선거 결과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요. 한동훈이 윤석열 독대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3대 요구사항을 펼친 속사정은 다른 게 아니라 부산 금정구 보궐선거 승리로 얻은 자신감이었습니다. 한동훈은 보수 텃밭인 금정구 승리를 아마도 엄청난 승리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겨야 될 선거를 이겼는데 그런데 그 승리로 3대 요구안을 곧장 내놓은 겁니다. 몇몇 언론은 한동훈이 힘의 무게추를 옮겨오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쓰기까지 했습니다. 재보선 승리 다음 날 대통령실을 향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건희 여사 관련 3대 요구사항을 내놓은 것입니다. 한동훈 측근인 신조 전략기획부총장은 대통령실이 한동훈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의 재표결 과정에서 이탈표가 더 나올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압박까지 했습니다. 이거 압박입니까? 제가 보기엔 협박입니다. 언론이 보도한 여권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대립해서 차별화하면서 정치적으로 성장하려는 것 아니냐. 처음부터 의견이 일치할 수 없는 구조다. 심지어 상황이 이렇게 되면 한 대표가 완전히 야당처럼 움직일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방송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엄청난 착각입니다. 한동훈은 윤석열의 검사 후배로서 윤 대통령과는 박근혜 정부 적폐청산을 통해 대중에게 부각이 된 말하자면 같은 피입니다. 그런 뜻에서 윤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하면 권력에 저항한다기보다 권력을 탐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윤 대통령과 차별화는 처음부터 불가능에 가깝다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이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태우 대통령이 걸었던 길이 한동훈에게는 최선의 길일 것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 때 2인자로서 늘 순응했죠.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어제 윤한회동은 한 대표가 압박을 하고 윤 대통령이 버티는 형국으로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아마 오늘 아침 신문이 전부 다 그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언론은 갤럽 22%를 비롯해서 어제 발표된 ARS 여론조사죠. 리얼미터 23.1%까지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바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걸 주목합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금 운신의 폭이 그리 넓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한동훈을 그만큼 곱게 보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떻든 이런 윤 대통령에게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이 좋게 보일 만무합니다. 그러니 다른 약속을 핑계로 어제는 식사조차 하지 않고 헤어졌습니다. 때마침 충남도지사 김태흠이 한동훈을 향해서
검찰스럽다며 아주 원색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김태흠이 20일 SNS에 올린 글이 이렇습니다. 그간 한동훈이 독대를 요구하고 그것도 언론을 통해 하는 것은 자기 정치나 대통령과의 차별화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도 차별화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한동훈이 노리는 것은 차별화다. 신뢰 기반이 없는 독대에는 독대가 아니라 하극상이나 단판이다. 그러면서 김태흠이 한 말이 또 전곡을 찔렀습니다. 집권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언론을 통해 대통령 인사권까지 거론을 하면서 할 얘기 다 해놓고 만나서 무슨 할 얘기가 더 남았는지 모르겠다. 김태흠은 집권 여당 대표가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대통령을 밟고 재집권한 역사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검찰스러움, 순발력 있는 말솜씨와 가벼움, 관종 같은 행동이 아니라 진중하고 미래를 통찰하고 준비하는 당대표가 되기를 바란다. 저 역시 똑같은 생각입니다. 자, 명태균 얘기를 조금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 여사와 나눈 공식 대화가 뭔지 당신들은 상상도 못한다. 김 여사는 우리 가족과도 가끔 통화했다. 그는 대통령이 체리 따봉을 권성동처럼 한 개 보내는 게 아니라 연속으로 보냈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죠. 강혜경의 국회 법사위 정언이 뉴스를 탔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은 어제 법사위 국정감사에 정인으로 출석을 해서 아주 뼈있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김 여사가 평소 지칭한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김 여사의 육성 녹취록은 갖고 있지 않지만 명태균 씨가 김 여사와 이렇게 일했다고 저에게 수시로 말을 해왔기 때문에 공천 관련해서 김 여사가 힘을 작용했다고 본다. 그러니까 김 여사의 음성 파일은 없지만은 명태균이가 자주 들려줬기 때문에 그 내용을 훤히 알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강혜경은 또 정청래가 명태균 씨가 김 여사 육성 녹취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명 대표가 김 여사 육성을 스피커로 해서 많이 들려주셨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김 여사가 언급을 한 오빠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 라고 제일 처음에 나왔던 얘기인데 제가 여러 번 들었던 내용이다. 이어 강혜경은 김 여사가 지칭한 오빠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정청래의 질문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심지어 강혜경은 명태균에게서 김 여사와 영적 대화를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길게 설리다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죠. 민주당 이승윤이 명태균과 김 여사 사이에 무속 공감대가 많은 게 맞느냐 이렇게 묻자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그렇다. 영적으로 대화를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은 칼을 잘 휘두르는 장림무사.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주술사. 장님이 어깨에 올라타서 주술을 부린다고 김 여사에게 얘기했다. 나아가 강혜경은 김 여사와 명태균이 무속과 관련해 나눴다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증언을 했습니다. 2021년 김 여사가 명태균 씨를 처음 봤을 때 조상의 공덕으로 태어난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며 첫 대면을 했다고 명태균 씨에게 들었다. 강혜경은 명태균이 김 여사의 꿈 해석도 해줬다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가 꿈을 안 좋게 꿨다고 얘기를 하니까 명태균이 김 여사한테 윤핵관이라는 세 사람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이 윤석열을 팔팔 끓는 소떼 살만 먹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했다. 통화 녹취도 있다. 그러고 보니 윤핵관 4인방 이 권장 이윤 중에서 이철규 의원을 빼놓고 권성동, 장제원 그리고 윤한홍은 이제 윤핵관이라는 말이 쑥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야당이 20일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를 한 김건희 여사의 국정감사 동행명령 집행이 불발이 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인 최은순 씨를 증인으로 했는데 출석을 하지 않으니까 동행명령장을 11대 6으로 발부를 했죠. 그리고 국민의힘도 투표를 해서 다 반대를 했고 11명은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행명령장을 무슨 표창장 주듯이 정청래 위원장이 사무처 직원에게, 국회 사무처 직원에게 이렇게 교부를 하는 장면이 사진으로 찍혀서 뉴스를 탔습니다. 법사위 행정실 직원들은 어제 정오께 그 동행명령장을 들고 그걸 송달하기 위해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이죠. 장경태, 이근태, 이승윤. 이근태, 이승윤은 명색이 고검장 출신이죠. 이 세 사람도 동행을 했습니다. 장경태의 말입니다. 관저 앞에는 2차에 걸쳐 경찰 방패막이 있었다. 언론 취재를 막기 위한 가로막에 이어 명령장 송달을 방해하기 위한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었다. 정당한 공무집행을 가로막은 것이다. 정청래는 동행명령 집행방해 행위는 처벌 대상이라며 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징역 5년 이상이던가요? 참 기가 막히는 조항입니다. 정치는 인간이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정치는 인간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읽은 정치 관련 책에 통치권자의 부인을 강제히 구인하는 야당을 읽은 적이 없습니다. 정치 세력 간에 서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지막 자존심이 훼손됐을 때 반드시 반작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